Wow.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만장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희망퇴직 소식과 그 다음에 TSMC가 미국의 엠코와 손잡고 미 파운드리 사업에 시작한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도 희망퇴직 더 이상 40대 막내 안된다. 인적쇄신 본격화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분이 이례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력 효율화와 신규 채용을 통해 위기론 극복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은 40대 이상이 20대 이하 직원 수를 앞지를 정도로 사내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 효율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희망퇴직을 단행, 인사 적체 해소, 와 인건비 절감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신규 채용을 확대해 내부 혁신의 불씨를 살려 위기의 파고를 넘겼다는 전략입니다. 6일 파이낸셜 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DS 부분 피플팀 인사팀은 지난달 DS 부분 소속 CL4 부장급 일부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탓에 희망퇴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희망 피크제를 앞둔 고연차 부장직 직원이 주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을 공지하고 접수를 받는 방식이 아닌 회사와 직원이 개별적으로 접촉해 협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은 소속과 업무,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따라 조건 등이 천차만별이며 세부 조건에 대한 조율과 협상도 가능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분은 전영현 부회장 취임 이후 반도체 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선단 연구 조직의 인원을 일선 사업부로 전진 배치하고 신입사원들을 수율, 양품 비율, 공정 중심의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전 부회장은 일부 선단 공정에 있어서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과거의 선배들의 방식을 답습만 하는 부수장들의 매너리즘을 질타하며 DS 부분 내부의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DS 부분의 희망퇴직도 전 영현 부회장이 진행하는 고강도 혁신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분 소속 저연차 직원은 본주에 DS 부분에 대한 희망퇴직은 드물다고 들었다면서도 4분의 일부 인원의 희망퇴직 개별 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짜 위기구나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재계에서도 삼성전자 DS 부분의 희망퇴직을 반도체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삼성전자 직원 10명 중 9명꼴로 20에서 30대였으며 40대 이상은 22,313명으로 11.7%에 그쳤습니다. 반면 지난해 40대 이상이 81,461명으로 늘어나며 처음으로 20대 이하 직원 수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20대, 30대가 20년이 지나서 지금 30대, 40대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어쨌든 전체 직원 중 40대 이상의 비중도 30.4%로 점 30%를 넘으며
고령화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마청 사업인 반도체 사업이 안팎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희망퇴직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통한 젊은 피 수율과 내부 혁신으로 전열을 삼성전자는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모건 스탠리바의 반도체 기업으로는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으로 부식됐으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경쟁에서 경쟁사 대비 부진할 뿐만 아니라 주종목인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유동치며 삼성 반도체 기업론을 불식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연구개 개발, R&D와 양산 테스트 등이 일치화된 사업부 재편을 통해 수율, 양품 비율과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 수장이 직접 나서서 SK하이닉스의 HBM 7주와 중국 창신 메모리 CXMT의 저가 디램 공세에 맞선 경쟁력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뼈를 깎는 쇄신을 나서야 합니다. 제기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분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인적 쇄신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연구소 인력 재배치는 현재 인사이동 대상자에게 통보가 끝난 상황으로 선당 공정의 연구를 책임지던 반도체 연구소 인력 다수가 곧 일선 사업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기존 반도체 연구소는 차세대 제품 연구에만 집중된 소수정예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 선보일 갤럭시 S25 시리즈 전량에 솔로몬 엑시노스 2500의 코드명이 아닌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가 채택되는 등 선당 공정에서 최면을 구기는 사례들이 이어져 책임론이 불거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력 재배치로 일선 사업부에서 선당 공정의 개발부터 양산까지 함께 진행된다면 부서 이기주의가 해결돼 현재 문제가 되는 수율이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팀 AV팀 해체로 인해 AVP 사업팀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입사 전 이례적으로 공정과 수율에 관련된 부서로 재배치하고 초격차 품질 향상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번 희망퇴직을 통한 젊은 피 수율과 DS 부분 내 세대 교체로 조직 문화의 새 바람도 예상됩니다. 경영진은 내부 결속 다지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장은 최근 진행된 메모리 사업부 타운홀 미팅에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잘 도출됐다면 주위에 나가려는 인력들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ML을 비롯한 차세대 제품에서 경쟁사에 비해 늦었지만 D램을 비롯한 생산 능력 캐파에 있어 경쟁사를 앞다보고 있는데 다른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부 혁신과 더불어 삼성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위기로운 불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분은 부진한 파운드리 사업 대신 메모리를 우선적으로 살린다는 전략입니다. 앞서 독일 미넨과 일본 도쿄에서 예정된 파운드리 사업부 최대 행사인 파운드리 포럼의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 행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쟁사들과 이재현 대전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파운드리 대신 HBM과 차세대 D램을 중심으로 투하하면서 메모리 1등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에 비해 뒤처진 HBM 구도에서 6세대 HBM 4부터는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TSMC 앰프와 손잡고 미 파운드리 사업에 올인한다 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주요 파운드리 TSMC가 미국 파운드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OSAT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기업인 엠코와 협력해 고성능 칩 제조를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엠코와 첨단 패키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팹에
앵커가 피오리아에 건설 중인 첨단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 전반에 필요한 전공정, 후공정 기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게 TSMC의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 협업은 TSMC의 팬아웃 기술인 인포, 코워스, 칩온 웨이퍼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팬아웃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입출력 단자의 인풋 아웃풋을 칩 외부로 빼는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 대비 더 많은 인풋 아웃풋을 배치할 수 있고 반도체와 기판 사이의 배선 길이가 줄어들어 칩의 성능 및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코우스는 TSMC 2.5D 패키징 기술 브랜드명입니다. 2.5D 패키징은 넓은 기판 모양의 실리콘 인터포즈 위에 반도체 다이를 수평 배치하는 기술로 회로를 더 밀도 있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IT 업계에서 각광받는 AI 가속기도 시스템 반도체와 HMI 고대표 메모리를 2.5D 패키징으로 엮어 만들었습니다. 엠코는 이번 협약은 전공정 및 후공정에서 고객사의 우상을 지원하고 미국 내 포괄적인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는 고객사들은 AI, 모바일,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첨단 패키징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앵커와의 협력으로 TSMC 파운드리 팹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국 내 고객사에게 더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응대했습니다. 한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약 400억 달러를 들여 첨단 파운드리 공장 2곳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2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도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요. 이에 미국 정부는 TSMC에 66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50억 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기라는 등 막대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삼성전자는 힘을 조금 못 쓰고 TSMC가 좀 더 막 활발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TSMC를 추월하는 그날까지 옆에서 우리 모두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 천만장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